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로마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기원 후 55년경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라는 신분의 굴레를 넘어 스토아 철학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자유인이 아니었던 그가 진정한 자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몸은 억압받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픽테토스의 70가지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에 강력한 통찰을 줍니다. 특히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픽테토스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것은 에픽테토스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의 저서 케이리디온의 첫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 욕구, 회피, 그리고 우리의 행동입니다. 반면 우리 몸, 재산, 명예, 지위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달려있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타인의 평가, 경제 상황, 날씨, 교통 상황,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태도, 나의 반응, 이것들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나의 선택과 태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다.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판단에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봅시다. 소풍 가려던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운 날씨입니다. 하지만 농부에게는 단비입니다. 비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그것을 좋거나 나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이것을 나를 괴롭히는 골칫거리로 볼 수도 있고 내 능력을 증명할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판단이 당신의 경험을 만듭니다. 물론 판단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오늘 당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물어보십시오. 이것에 대한 나의 판단은 무엇인가?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0. 5. 행복과 자유는 한 가지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라는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무관심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움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주식시장의 변동, 타인의 의견,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더 무력해집니다. 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의 평온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날씨가 어떻든 경제가 어떻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더 온전히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통제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부는 원하는 것을 갖는 데 있지 않고 원하지 않는 데 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원하라고 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욕망이 적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습니다. 채워야 할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풍요롭게 살되 풍요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을 누리되 그것이 없어도 평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가난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지 말고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지 못해 괴로워하라. 우리는 대부분 성취하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승진하지 못한 것, 돈을 더 벌지 못한 것,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하지만 에픽테투스는 다른 곳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잘못된 것에 빠지는 것입니다. 분노, 시기,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해칩니다. 승진을 못해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돈을 못 벌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빠지면 영혼이 가난해집니다. 성공하지 못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보다 피하고 싶은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훌륭한 목표입니다. 역경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기회다. 순풍에 돛달 때는 누구나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역경은 우리의 시험대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원망하며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맞설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에픽테토스 자신이 노예였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큰 역경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역경이 그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단련시킨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을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가를 드러낼 기회입니다. 쉬운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험한 길을 가는 사람만이 자신의 힘을 압니다. 역경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습니다. 너 자신에게서 시작하라. 가장 먼저 네가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말하라. 우리는 너무 자주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사회가 인정하는 성공,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삶. 그러다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것이 명확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저 주어진 역할을 하고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당신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마라. 미루는 것은 인간의 본성 같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하지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당신이 미루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해야 할 전화, 시작해야 할 공부, 고쳐야 할 습관,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지금 이 바로 그때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 당장 미뤄왔던 한 가지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5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을 정의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배웁니다. 같은 성공을 이뤄도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차이는 반응에 있습니다. 당신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언제나 당신의 선택입니다. 분노할 것인가, 평온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다시 시도할 것인가. 성숙한 사람은 일어난 일에 반응하지 않고 응답합니다. 반응은 자동적이지만 응답은 의식적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그 다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즉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최선의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너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욕망하지 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욕망할 때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타인의 칭찬, 날씨, 복권 당첨, 타인의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집니다. 얻지 못할 때 좌절하고 얻었다가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우리 의지 안에 있는 것만을 욕망하는 데서 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것들을 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얻으면 좋고 얻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후자를 선택할 때 옵니다. 배우는 것보다 배운 것을 버리는 것이 더 어렵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배웁니다. 하지만 때로는 배운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나쁜 습관, 편견. 이것들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오래된 것을 비워야 합니다. 잔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집착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를 가둡니다. 변화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오랫동안 믿어온 것 중 하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버릴 용기가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몸을 낯선 사람에게 넘기려 한다면 당신은 화를 낼 것이다.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넘기는가? 우리는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누군가 함부로 대하면 분노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평가에 흔들리고 의견에 좌우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면 당신은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화는 당신 자신을 더 해칩니다. 당신이 그의 말에 마음을 내준 것입니다. 그에게 당신을 불행하게 할 권한을 준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화나게 할 수 없고 슬프게 할 수 없고 불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마십시오. 타인의 말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도 소중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더 소중합니다. 그것을 함부로 다루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모든 일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 하나는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견딜 수 없게 한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거운 짐도 올바른 손잡이를 잡으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곳을 잡으면 들 수조차 없습니다. 형제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했어 라는 손잡이로 잡으면 분노와 원망만 남습니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손잡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 형제이고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손잡이로 잡으면 어떨까요? 여전히 쉽지 않지만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관계를 회복할 길이 보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동료를 만났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매일이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이야 라고 생각하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모든 상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또는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어떤 손잡이를 잡을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나를 좋아할까? 내 평판은 괜찮을까? 하지만 타인의 생각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해도 누군가는 비판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친절해도 누군가는 오해할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생각은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타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경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합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하십시오.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일하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타인의 몫입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을 말하라. 그런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라. 명확한 정체성 없이 사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이리저리 표류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떠다닙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직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친절한 사람? 먼저 이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 다음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하십시오.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이 정체성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정체성이 행동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명확해집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조금씩 당신은 그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식, 조국,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도 당신 자신의 악을 대신할 수 없다.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재산, 건강, 명예. 이것들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고결함을 잃는 것은 다릅니다. 정직함을 잃고 용기를 잃고 품위를 잃는 것. 이것은 진정으로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 자신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당신의 인격만은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유혹받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도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당신 자신만은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남은 보물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겪는 것이 불행이다. 우리는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그리고 그것들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불행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 질병, 배신, 실패, 상실. 이것들이 진정한 고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하지 않는 내적 상태입니다. 분노, 질투, 탐욕,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행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얻지 못해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아무것도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백만장자도 불행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철학자의 목표는 단순하다. 모든 것을 자연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자연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계절은 순환하고 해와 달은 규칙적으로 뜨고 집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합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연을 거스릅니다. 늙지 않으려 하고 죽음을 부정하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고통받습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어나야 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생에도 변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봄이 올 때 여름을 원망하지 않듯 젊음의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이 올 때 낮을 붙잡으려 하지 않듯 끝나야 할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것의 흐름에 맞서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저항할 때 고통이 생기고 받아들일 때 평화가 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오만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것은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날 것을 예상하면 실제로 만났을 때 덜 당황합니다. 우리는 종종 비현실적인 기대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친절하고 공정하고 이해심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당신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덜 실망합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면 실수를 용서하기 쉽습니다. 동시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한다. 그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것은 연민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어려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화내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그들도 최선을 다하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고 생각하라. 언젠가 돌려줘야 할.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한다고 착각합니다. 내 집, 내 차, 내 돈, 내 가족.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을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빌린 것을 잃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사용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돌보도록 맡겨진 독립된 인격입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빌린 것처럼 대하십시오.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되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잃어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과 교육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와 같다. 여기서 교육은 단순히 학교 교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법, 판단하는 법,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욕망에 끌리고 두려움에 떠밀리고 화에 휩쓸립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삽니다. 하지만 교육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인입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의지로 행동합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평생 계속됩니다. 날마다 배우고 성찰하고 개선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까? 교육은 선택입니다. 매일 더 깨어있고 더 자각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네 자신의 잘못을 살펴보라. 우리는 타인의 결점은 잘 봅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저 사람은 게으르다. 저 사람은 무례하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눈 속에 들보는 못 보면서 형제 눈 속에 티끌은 본다. 우리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합니다. 타인을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완벽한가? 나는 같은 잘못을 한 적이 없는가? 자기 성찰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부족함을 더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비판보다는 연민으로 대하게 됩니다.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라지 마라.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이 가르침은 반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에픽테토스 철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가져갈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 무력감과 좌절감만 커집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힘이 생깁니다.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는 자신을 향상시킬 기회가 있다. 어려움은 불쾌합니다.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마치 불이 금을 정제하듯이 쉬운 삶은 약한 사람을 만듭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우리는 안주합니다. 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경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고통을 견디면서 인내를 배웁니다. 실패에서 일어서면서 회복력을 키웁니다. 체육관에서 무게를 들어 올리면 근육이 생깁니다. 힘들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관점이 바뀌면 경험도 바뀝니다. 네가 가진 재능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라. 네가 가진 것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자주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천재적인 지능이 없다. 특별한 재능이 없다. 좋은 기회가 없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거기에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가진 것도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소셜미디어에 몇 시간을 씁니다. 돈이 없다고 하지만 불필요한 것에 돈을 씁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재능이라도 꾸준히 연마하면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해도 1년이면 180시간입니다. 10년이면 800시간입니다. 누구든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없는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집착하면 그것의 노예가 된다. 자유는 소유가 아니라 집착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집착하면 불행합니다. 적게 가진 사람도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롭습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돈이 당신을 소유합니다. 명예에 집착하면 타인의 평가에 좌우됩니다. 칭찬받으려 애쓰고 비난이 두렵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위해 살게 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감사하며 함께하되 떠나도 존중합니다.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네가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배운 것이 무슨 소용인가? 지식 그 자체는 가치가 없습니다. 지식의 가치는 실천에 있습니다. 책을 100권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압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운동하지 않습니다.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책을 읽지 않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작게라도 시작하십시오. 오늘 배운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는 평온함을 선택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실천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철학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원한다. 행복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가진 것보다 원하는 것이 많으면 불행합니다. 원하는 것보다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더 많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다른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새로운 것. 이 끝없는 추구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전략을 씁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야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장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를 부정하면서 미래를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이 가진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지붕, 음식, 가족, 건강.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유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침묵보다 나은지 확인하라.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말합니다. 생각 없이, 목적 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에픽테토스는 침묵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침묵은 지혜의 표시입니다. 모든 것에 의견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 말이 진실한가? 세 가지 모두 아니라면 침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헛된 논쟁, 쓸데없는 험담, 공허한 자랑. 이런 말들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말을 줄이고 듣는 것을 늘려보십시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많이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의미 있는 말을 하십시오. 우정은 신중하게 맺어야 하지만 일단 맺으면 확고하고 꾸준해야 한다. 진정한 우정은 귀합니다.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신뢰, 그리고 공유된 경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친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지인도 있고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각각의 관계는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친구는 특별합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보십시오.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진정성이 있는지 보십시오. 하지만 일단 우정을 맺으면 헌신하십시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십시오. 편할 때만이 아니라 불편할 때도 지지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진정한 우정은 인생 최고의 축복 중 하나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보여주려면 행동하라, 말하지 말고. 말은 싸구려입니다.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행동뿐입니다. 정직하다고 말하는 것과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친절하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에픽테토스 자신이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몸으로 자유로운 정신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대신 그 사람이 되기 위해 행동하십시오. 매일 작은 선택들을 통해 행동이 정체성을 만듭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면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정의하십시오. 질병은 몸의 방해이지 네 선택의 방해가 아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질병이 오면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낍니다. 마치 삶 자체가 중단된 것처럼. 에픽테토스는 다르게 봅니다. 질병은 몸을 방해할 뿐입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태도, 당신의 성품은
방해하지 못합니다. 아프더라도 여전히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시력을 잃어도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물론 질병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태도를 가질지. 건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지만 건강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 당신의 성품, 당신의 선택, 이것들은 어떤 질병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훌륭한 선생을 원한다면 먼저 훌륭한 학생이 되어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스승을 찾습니다. 지혜를 전해줄 사람, 길을 보여줄 사람. 하지만 좋은 스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생도 필요합니다. 훌륭한 학생은 열린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훌륭한 학생은 또한 실천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합니다.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합니다. 변화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스승은 준비된 학생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에게 더 많이 가르칩니다. 반면 배울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학생입니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듣고 실천할 의지가 있습니까? 먼저 좋은 학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좋은 스승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가 부끄러워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너를 부끄럽게 할 수 없다. 진정한 수치심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때 부끄럽습니다. 타인의 비난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반대로 옳은 일을 했다면 비난받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신의 양심이 평안합니다. 소크라테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부당하게 재판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거울을 볼 때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부끄러운 일을 했는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의 혀와 두 개의 귀를 주었다. 말하는 것에 두 배를 들으라는 뜻이다.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타인의 말은 잘 듣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우리는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합니다. 판단하고 반박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청은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듣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타인의 경험에서 배웁니다. 다른 관점을 이해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아는 것을 반복하지만 듣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오늘 말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온전히 판단 없이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당신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연은 너다. 관객을 위해 연기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 자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들이 인정할까? 그들이 부러워할까?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배우가 됩니다. 자신의 대사가 아니라 남이 원하는 대사를 합니다. 진정한 삶은
관객이 없을 때도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관객을 잊으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충실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것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운이 좋을 때 겸손하라. 그래야 운이 나쁠 때 견딜 수 있다. 성공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전부 내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하다고, 남들과 다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운도 작용합니다. 좋은 타이밍, 좋은 기회, 좋은 사람들,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요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공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외적 성취에서 찾지 않습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실패하면 산산조각 납니다. 성공이 그의 정체성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지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혼동하지 마라. 명확함은 힘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아는 것. 많은 좌절은 이 구분이 불명확해서 생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 애쓰며 좌절합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고, 과거를 되돌리려 하고, 미래를 확정하려 합니다. 이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며 변명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태도, 행동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반응, 결과, 평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날씨, 교통,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젊고 연약한 것들에게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도 다 틀어집니다. 시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올바른 기초가 필요합니다. 나쁜 습관도 처음에는 작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게으름, 한 번의 분노. 하지만 반복되면 성격이 됩니다. 시작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형성된 습관과 가치관이 평생 갑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중에 고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까? 첫걸음에 신중하십시오. 올바른 방향으로 시작하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하십시오. 시작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지만 올바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좋은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바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을 주고 돌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우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경험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자기 개선도 그렇습니다. 하루 운동한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책 읽는다고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열매는 반드시 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고난을 겪습니다. 질병, 상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나쁜 일이 아닐까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서 배웁니다.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실패를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진정으로 나쁜 일이 없습니다. 반면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도 망칩니다. 성공해도 교만해집니다. 부유해도 탐욕스러워집니다. 좋은 일이 그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입니다. 좋은 성품은 모든 경험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나쁜 성품은 모든 것을 낭비합니다. 성품을 기르십시오. 정직, 용기, 인내, 지혜를 키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의 무지에 화를 내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합니다. 제한된 경험, 제한된 정보로 판단합니다.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전체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눈먼 사람에게 왜 색을 보지 못하냐고 화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 가르치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십시오. 또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무지에 당신의 평화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오해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자신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규범, 친구들의 압력, 모두가 우리를 틀에 맞추려 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과 다를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아닌 척하며 사는 것은 더 힘듭니다. 거짓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은 지칩니다. 진짜 자신을 숨기는 것은 외롭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여정입니다.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매일 조금씩 진정한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진정한 자신으로 행동해 보십시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따라. 작은 진실함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죽음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배운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의 유한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하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음을 알면 낭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날 것을 알면 지금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부정하며 삽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중요한 것을 미룹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라. 능력은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다른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 옳은 것, 필요한 것, 중요한 것. 할 수 있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자 소명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목록을 만들지 마십시오. 대신 해야 하는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십시오. 명확함이 힘입니다. 삶은 연극과 같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연기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연기하느냐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에 집착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긴 인생. 하지만 양이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의미 없이 살면 무엇합니까? 50년을 살아도 충만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당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연극이 끝날 때 관객은 길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기억합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얼마나 잘 사느냐에 집중하십시오. 매일을 걸작으로 만드십시오.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의해 네 기분이 좌우되지 않게 하라. 행복을 외부 조건에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날씨가 좋아야 기분이 좋고 칭찬받아야 만족하고 성공해야 행복합니다. 이것은 불안정한 행복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언제든 바뀝니다. 날씨는 변덕스럽고 사람들의 의견은 오락가락합니다. 상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기분을 맡기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부에서 옵니다.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평온할 수 있을 때, 비가 와도 비난받아도 실패해도 흔들리지 않을 때,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분이 나빠질 때 잠시 멈추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화내고 있는가? 0, 5. 그렇다면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그것보다 소중합니다. 교육은 자유를 향한 연습이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지의 사슬에서, 편견의 굴레에서,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본능의 노예입니다. 분노가 일면 화를 내고 욕망이 생기면 쫓아가고 두려우면 도망칩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받은 사람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참을 수 있고 욕망이 있어도 절제할 수 있고 두려워도 맞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까?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육은 이런 자유를 줍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면 적어도 원하지 않는 것은 거부하라. 인생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선택권이 제한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권리는 항상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쁜 영향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모든 것에 예라고 하면 자신을 잃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픽테토스 자신이 노예였지만 영혼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잘못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잘못된 것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작은 자유를 지키십시오.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면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결백한 양심은 가장 강한 방패입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비난합니다. 질투, 오해, 무지, 때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비난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비난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비판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은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비난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에 살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은 놓치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한다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당신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당신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미래를 계획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어려움은 인격을 시험하는 불이다. 금은 불로 정제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금만 남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편할 때는 누구나 친절하고 인내심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압박받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무너집니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인내하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이 당신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괴하고 있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음에 시련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나를 시험하는 불이다. 나는 더 순수한 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행복은 자족에서 온다. 자족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불만족을 조장합니다. 더 필요하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결핍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지혜에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가집니다. 부자가 될 필요도 유명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이 가진 것을 세어보십시오. 그것들로 충분하다고 인정하십시오. 더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족이 진정한 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네 원칙을 지켜라. 원칙은 편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어려울 때 지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은 불리한 상황에서 옵니다. 정직이 당신의 원칙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친절이 당신의 원칙이라면 상대가 무례해도 친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원칙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원칙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의입니다. 진정한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지만 자유인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원칙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당신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려운 순간에도 지킬 수 있습니까? 진정한 인격은 거기서 드러납니다. 네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지식은 무한합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유한합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배울지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본질과 부수적인 것을 나누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지식을 쌓습니다. 유명인의 가십, 복잡한 이론, 실용성 없는 정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잘 사는 법, 좋은 사람이 되는 법, 평화롭게 사는 법.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다른 것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네 자신을 변화시켜라.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변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변하면 관계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인내심을 가지면 상대도 누그러집니다. 우리가 더 이해하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을 자신을 바꾸는 데 쓰십시오. 더 친절하게, 더 이해심 있게, 더 사랑스럽게.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오늘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좋은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을 반영합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성품, 당신의 지향을 공유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좋은 친구는 당신을 끌어올립니다. 반면 나쁜 친구는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그들의 나쁜 습관, 부정적인 태도, 잘못된 가치관이 당신에게 영향을 줍니다. 멀리 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친구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까? 당신은 그들의 또 다른 자신이 되고 싶습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네가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을 때 너는 자유롭다. 욕망과 필요가 일치할 때 평화가 옵니다. 필요한 것만 원하고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 때 더 이상 내적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이것들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원합니다. 이것이 불행의 근원입니다. 반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시합니다. 건강, 관계, 평화, 의미. 이것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데 등한시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합니다. 불필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라면 그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필요와 욕망의 일치가 자유를 줍니다. 내 생각을 지켜라. 그것이 내 운명이 된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작고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나무로 자랍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삶을 만들고 나쁜 생각은 나쁜 삶을 만듭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됩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원망하는 생각을 하면 원망스러운 삶이 됩니다.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 감사한 삶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생각을 품을지 선택하십시오.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내보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의 생각을 관찰해 보십시오.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잘못 이해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강제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몸은 노예였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잘못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 이것은 반복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우리의 해석이 그것을 좋거나 나쁘게 만듭니다. 두 사람이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다르게 느낍니다. 한 사람은 재앙으로 보고 다른 사람은 기회로 봅니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당신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괴롭히는 것입니까?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경험도 바뀝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보면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거절을 방향 전환으로 보면 기회가 됩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한 가지를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시도해 보십시오. 관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덕을 실천하는 것이 덕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낫다. 말은 쉽습니다. 정의, 용기, 친절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이론가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교실이 아니라 일상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한 가지 덕을 선택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인내, 친절, 정직, 용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네가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지가 중요하다. 시작은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좋지 않게 시작해도 잘 끝낼 수 있습니다. 좋게 시작해도 나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철학자로 끝났습니다. 시작이 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땠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수했다면 이제부터 바로잡으면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다시 올바른 길로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끝낼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철학의 목적은 잘 사는 것이다. 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삶의 기술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에픽테토스에게 철학은 매일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살지. 이것이 진정한 철학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화롭게, 품위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철학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하루를 잘 사는 것이 낫습니다. 이론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다른 철학이 필요합니다. 내 행동이 네 말보다 크게 말하게 하라.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만 행동을 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행동을 믿습니다. 행동이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무관심한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행동이 말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인격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십시오. 약속은 적게 하고 이행은 많이 하십시오. 자랑은 하지 말고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대변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행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다. 진정한 교육은 학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화입니다. 교육받은 사람은 가난해도 비참하지 않습니다.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아도 우쭐대지 않고 비난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적 상황이 그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얻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이것의 완벽한 예입니다. 노예였지만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상황에 따라 기분이 들쭉날쭉합니까? 진정한 교육은 그런 변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네가 원하는 삶을 살거나 네가 사는 삶을 원하라. 행복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거나 가진 것을 원하거나 둘 다 행복으로 이끕니다. 첫 번째 길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일하고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이것은 성취의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수용이 필요합니다. 현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것은 평화의 길입니다. 둘 다 유효합니다. 때로는 변화를 추구하고 때로는 현재를 수용합니다. 지혜는 언제 어느 길을 택할지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변화를 추구하면서 불만족합니까? 아니면 현재를 수용하며 평화롭습니까? 두 길 모두 행복으로 이끕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라. 거기에 네 힘이 있다. 위대한 것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행동, 작은 개선, 이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큰 것에 집착합니다. 대단한 성취, 극적인 변화. 하지만 정작 큰 것은 작은 것들의 축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매일 조금씩 읽으면 지혜로워집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성장합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소해 보이는 습관, 작은 친절, 조그만 진전, 이것들이 쌓여 당신을 만듭니다. 오늘 한 가지 작은 일을 잘 해보십시오. 완벽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위대함의 비결입니다. 네가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정체성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에서 옵니다.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용감하게 행동하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행동을 반복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친절하게 행동하십시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동이 마음을 만듭니다. 우리는
행동이 정체성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체성이 행동을 따릅니다. 먼저 행동하면 그 사람이 됩니다. 오늘부터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어느새 당신은 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삶은 하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한다. 삶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느낄지.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살지, 무엇을 소중히 여길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에픽테토스의 70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눴습니다. 2000년 전 노예였던 한 사람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빛을 비춥니다.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간단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라. 당신의 판단, 태도, 행동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다. 그는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역경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파괴하지 않는다. 외적 상황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 우리의 성품과 선택이 우리를 만든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배운 것 중 한 가지만이라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의 몸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온을 선택하고 품위를 선택하고 선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어 평화와 지혜의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